자, 민주당 혁신위에서 첫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깜짝 선언한 이후에 나온 쇄신안이기도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사실 이 불체포 특권 포기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좀 얘기를 꺼내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혁신위에서 지금 첫 쇄신안으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야기했을 때 뭐 만시지탄에 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서약서 다 쓰자 이런 제안을 또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어제 민주당의 혁신위원회에서 서약서를 민주당 의원들 다 제출해라. 그리고 올라오면 당론으로 통과시키는 거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앞서 이 혁신위원회가 순항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게 짧게 갈 거다, 얼마 못 갈 거다를 말씀하셨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위 친명계 의원들은 적어도 이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혁신위원회의 그 요구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요구한 거하고 형식이 똑같잖아요. 이걸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마치 국민의힘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모양 때문에 모양새가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잘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제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본인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하지 말고 혁신위원회에서 먼저 공을 던지도록 모양새를 만들어줬으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혁신위원회에서 먼저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 서약서 내자. 그리고 그런 요구를 당대표가 마지못해 수용하는 형태를 갖췄으면 무난하게 이제 그게 혁신위의 안건으로 통과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김기현 대표가 그걸 받았고 공교롭게 민주당 혁신위에서 내놓은 혁신안이 국민의힘에 얘기하고 똑같은 형식과 내용이란 묻히는 말이에요. 모양새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그때 먼저 얘기를 꺼냈을까요? 혁신이 쇄신안 나오기 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그게 빼면 그게 빠지면 너무 밋밋해질까 봐 알맹이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 좀 속된 표현으로 자기 장사를 먼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가 과연 앞으로 순항할 수 있을까? 이걸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안 받아주면 아니 서약서 쓰면 국민의힘 요구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못 받겠다고 하면 혁신위가 출범부터 이게 일단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 계속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좀 격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민수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뭐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혁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라는 의견이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혁신이 단독으로 이런 결정이 나온 건지 제가 뭐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내 분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당내 쇄신안, 혁신안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 우리가 할 용의가 있다. 아무리 뭐 국민의힘이라고 했다지만 그게 좋은 거라면 우리가 동참하겠다 적극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한 100명 정도 의원들 막 처음에 안 되니까 또 독려해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과 함께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한다고 뭐 서약서 쓴다고 포기되지는 않을 겁니다. 진정으로 여야가 모두 생각을 한다면은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 서약서 하면서 본인들 뭐 정치인들 지금 계속 공천 뇌물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이걸 뭐 돌리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꼭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국민의힘이 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우리가 모두 전수조사했는데 네. 국민의힘도 찬성해놓고 지금 권익위에다가 정보 제공 동의서도 안 내고 있어요. 야사당은 모두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만 하지 마시고 모든 거를 추진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혁신이 이거는 뭐 그 절차나 날짜가 이제 근접했으니까 그런 의혹이랄지 문제를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예. 다른 사안입니다. 왜냐 다르기도 하고 이 혁신이가 어제 이런 발표를 할지는 저도 어제 현장 가서 강릉 민생 현장에 갔다가 지도부랑 같이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까지 몰랐던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도 전혀 교감이 없었던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혁신위는 그 저희가 그때 발표할 때도 그렇고 네.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추인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모든 논의를 역할부터 명칭까지 그래서 어제 명칭도 본인들이 정해가지고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는 내놓는 안에 대해서 수용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제 내놓은 것도 혁신위 의원들 간에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독립적으로 논의된 게 맞고요. 네. 그러면 이 안을 이제 요구를 서약서를 쓰자고 제안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뭐 그러니까 이제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정ем커 여기대로 내부에 생각하는 바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요일 날 또 최고위도 열리고 하면 최고위 논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의원들이 모두 서약을 하는 거니까 네. 국민의힘처럼 의원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뭐 지금 당장 민주당 내에는 검찰 수사에 직면해 있는 의원들도 있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또 만약에 안 받으면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한 거고 혁신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의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한 파장이 또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이제 정말 뱉기도 어렵고 삼키기도 어려운 걸 뜨거운 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가 검찰에게 당을 내어주는 거다. 앞으로 말하자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날 체포동의안 제안 연설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20여 명의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네. 사실상 엄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네. 확신을 갖고 한 얘기 같은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줄줄이 올 수 있는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뱉는 순간 민주당은 구태가 되고 그다음에 네. 말하자면 쇄신과 혁신을 거부하는 기득권 정당이 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의 집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뭐 방법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임시회를 그러니까 뭐 방탄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든지 예. 뭐 어떤 형태로든 다른 게 나오겠지만 이 문제는 이걸 이제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이걸 꺼내 들므로써 예.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말하자면 혁신위가 이게 꺼내놓으면서 혁신위의 존재가 좀 약간 존재감이 사그라들었다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다운 사실은 레토릭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앞으로 끌고 가는데 그러면 정말 이 당에서 한 목소리로 국민의힘처럼 100여 명이 찬성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보기에 서약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체포동의안이 올 때 뭐 가결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말하자면은 본인들이 그걸 하겠다라는 아마 절충안들이 나올 거예요. 예. 네. 국민의힘처럼 똑같이 100명, 우리가 170명 사인하겠다 이렇게 발은 못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뱉는 순간 못 받겠다고 뱉는 순간 이거는 구태정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충안으로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뜨겁더라도 삼켜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 전당대회 수사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 현재는 지금
민주당을 탈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거의 항복 문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이 검찰의 수사가 자신의 목전에 지금 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순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오히려 증명하는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이 자기중심적인 발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라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이 불체포 이 특권이라는 이걸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민심의 요구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뭐 이재명 당 대표가 사실 지난번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야기 자체가 벌써 이 혁신위의 첫 번째 조치를 저는 뭐 예견한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민의힘과 지금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는데 예. 네. 그걸 계속적으로 부여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방탄이 그 정당의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뭐 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늦긴 했지만 네. 불체포 특권을 잘 내려놨다는 생각이 들고 네. 혁신이도 이걸 뒷받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가결된다고 해서 네. 그것이 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영장 네.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죠. 체포 동의안이 오는 경우가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되는 것이고 네. 구속영장도 만약에 청구가 될 경우에는 그건 법원이 실질 심사를 통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법원에 가서 법원의 그러니까 판사에서 결부를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불체포 특권 내려낸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설사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그럼 검찰이 기소 안 합니까? 예. 결국 기소에서 불구속 불구속 기소 기소를 상태에서 할수 있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이 이재명 당대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 끗 차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그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지금 정치적 명분을 저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거는 뭐 지금 당장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20명 의원도 네. 공개적으로 그걸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